서영심의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병원의 창을 통해 본 우리들의 삶의 소소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은 일반 가정의학, 소아과 전문의인 서필립 칸나도코 클리닉 협찬으로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서필립 칸나도코 클리닉의 서영심입니다. 금년 2022년은 호랑이 해입니다. 우리 온 세계에 퍼져 사시는 호랑이님들 다 같이 목소리를 합쳐 세상이 뒤흔들리는 호랑이의 울부짖음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혔던 코비드-19, 팬데믹, 오미크론, 델타 악령들이 다 자취를 감추고 전과 같이 반가워서 끌어안고 함께 차를 마시고 아무 때나 이웃을 방문하시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신 신수경 지사장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정말 참기 어려운 코비드-19을 잘 이겨내신 여러분께 장하십니다 하고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제가 어릴 때 어르신네들께서 편지 서두에 의뢰이 세월은 유소와 같이 흐르고 흘러라고 쓰셔서 어린 마음에 편지를 쓸 때는 이렇게 시간이 물같이 빨리 흐른다고 쓰는 거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 물같이 빨리 흐르는 게 아니라 번개풀같이 번쩍 나타났다 사라진다고 한다면 지나친 과장일까요? 어릴 땐 빨리 세월이 가서 어른이 되면 좋겠다 했는데 이젠 번개불처럼 너무 눈 깜짝할 새 흐르니까 시간을 밧줄에 매고 또 맷돌까지 달아서 못 가게 꽉 붙잡고 싶은 심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네요. 제가 이 시간을 서영심의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라고 제목을 만든 것은 제가 아주 어릴 때 저희 할아버님과 친구분들이 사랑방에 늘 모이셔서 긴 곰방대에 채를 털어가시면서 구수하게 즐기시던 이런저런 이야기로 즐기시던 모습이 떠올라서 저도 그렇게 구수하게 전문적인 것도 아니고 계속성 있는 것도 아니고 학문적인 것도 아니지만 이런 것들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제 나름대로 가다듬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도움이 되겠다 하는 것을 보내드리려고 여러분들이 즐기시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서영심의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라고 붙여보았습니다. 시작하기 전 여러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절대로 어떤 개인의 이야기거나 특정한 분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누구나 알아두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니까 보편화해서 자기 이야기처럼 들릴 뿐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 라디오에서 제 시간을 가진 적이 있는데 자기 이야기를 했다고 제가 몇 번 공격을 받은 일이 있었기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낯설고 물설고 말, 특히 영어가 선 카나다에서 그리고 하와이에서만도 50년을 살면서 많은 것을 경험했기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웃고 울고 하면서 우리의 이민 삶을 되돌아보고 싶어서 시작한 것들이니까 저와 같은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정말 나도 이민 초기에 그랬는데 하시면서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50년 전 우리의 이민 생활이 그렇게 영화 보듯이 예쁘고 향긋한 장미꽃의 아름다운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땐 가시덤불에 손도 여러 번 찔려 피가 나는 것 같고 고달픈 삶도 있었을 것이고 너무나 이민 생활이 힘들어서 말도 못하는 1살짜리를 부둥켜 안고 울기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랬으니까요. 지금은 온 세계가 가까워져서 유치원에서부터 영어를 배우고 세계 여행을 하고 또 세계를 내 집 드나들듯이 하며 유튜브, 카카오톡, 세계 탐방 등의 외국 생활이 그리 낯설지 않게 되었지요.
1960년대만 해도 미국에 대해서는 잘 몰랐고 지금처럼 미국의 문화가 한국에 보급이 잘 안 됐을 뿐만 아니라 주위에 영어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제가 학교에서 배운 영어 발음이 오죽했겠습니까?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배운 영어가 있으니까 그래도 웬만한 말은 통하려니 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느낀 것이 메르카 하는데 암만 생각해도 무슨 말인지를 몰랐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배운 영어로는 아메리카였는데 그게 메르카로 들리니 알아듣는 재간이 없었지요. 저는 1967년 55년 전 말도 못하는 돌제비 지금 의사인 필립을 데리고 제 남편이 박사학위를 하기 위하여서 9개월 먼저 간 카나다 토론토에 도착했습니다. 그때는 국제 전화를 걸려면 국제 우체국에 가서 전화를 신청해 놓고 기다렸다가 전화를 하는 때였습니다. 호랑이 담배 먹던 때였지요. 제 낙이라는 것은 한국 가족들, 특히 형제들이 보내준 편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우체통에서 꺼내며 울고 읽으며 울고 답장 쓰며 울고 했습니다. 한국서는 시어머님을 모시고 살았고 도우미 아주머니의 애 보는 애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다 아무 도움이 없는 모든 것이 서투른 특히 언어, 영어가 서투른 토론토에서 새 살림을 시작한다는 것은 상상 밖이었고 교통의 수단인 영어를 모른다는 것은 마치 저를 높은 곳에서 낭떠러지로 집어 던져버리는 것 같은 좌절감을 느끼게 했고 저를 많이 울렸습니다. 남편 서세모는 새벽 7시에서 밤 12시까지 학교 연구실에서 지났습니다. 집에는 잠만 자러 들어오는 하숙생 같다고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 음악 한 곡 들으시고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Down and oh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ed b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to more than I can be.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던 중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당시 84세이신 미세스 그리어슨이라는 이북 성진이라는 곳으로 1800년 말 선교사로 가셨던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얼마나 한국을 사랑하였던지 한국 사람이라면 너무 좋아하셨고 제가 영어가 필요한 것을 아시고 영어를 가르쳐 주시기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영어뿐만 아니고 카나다 삶에 적응할 수 있는 문하며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 어른이 되어서 온 제가 혀가 한국말로 완전히 굳어졌는데 굳어진 혀로 우리말에 없는 PHTHR이란 혀 구부러진 발음이 제대로 될 리가 없었지요. 그럼 이분은 커다란 거울로 자기 혀를 길게 뽑기도 하시고 구부리기도 하시면서 제 혀를 고쳐주시느라고 애도 많이 쓰셨습니다. 지금 생각해 봐도 그 당시 84세 되신 할머니께서 지하철과 버스를 2번씩 갈아타시고 저희 집에 오셨으니 대단하셨지요. 내가 지금 80이나 돼서 뭘 해 80 늙은이가. 이런 말 절대로 하지 마세요. 84세 된 미세스 그리어슨께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지하철과 버스를 갈아타시면서 그 미끄러지는 거리를 일주일에 2번씩 오셔서 저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얼마를 배우다가 저는 이분과 영어를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들 텐데 하는 걱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요새는 이민 오실 때 한국서 돈들을 갖고 오시지만 저희 땐 참 가난했기 때문에 오히려 비행기 표를 다 값을 한 것까지 매달 갚아야 했는데 그때 제 남편의 월급이 세금도 안 때리만큼 작은 장학금 900불을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루는 용기를 내서 미세스 그리어슨께 입을 열었습니다. 사례비를 어떻게 계산해 드릴까요? 하고 그 말을 듣자마자 저를 빤히 쳐다보시는 거예요. 전 두근두근 하면서 답변을 기다렸지요. 그분이 영심 하고 부르시더니 내가 나한테 사례비를 내는 게 아니고 요 다음 누구든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라. 그것이 내게 하는 보답이다 하시는데 갑자기 얼굴을 파묻고 엉엉 흐느껴 울었습니다. 마치 천사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그때 우리 한국에서는 현찰이 없으면 죽어가는 사람을 등에 업고 이 병원 저 병원 찾아다니다가 죽는 인심이었으니 제가 돈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었지요. 50년이 지난 이 순간에도 미세스 그리어슨의 인자하신 얼굴이 제 앞에 계십니다. 1972년 박사학위를 끝내고 하와이 의과대학 내분비 특수내과 교수로 발탁이 되어 저희는 하와이로 왔습니다. 골대사 질환이라는 특수한 분야였기 때문에 한국 삼척, 목포, 제주도에서 뼈로 된 불구자들을 거의 100여 명 데려다가 무료로 수술하여서 완치가 되어 보내었습니다. 남편은 하와이 대학에서 가리키면서 슈라이나 병원의 골대사 질환이라는 연구실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국 아이들이 많이 있으니까 전 일주일에 한 번씩 슈라이나 병원 큰 부엌에서 김치를 담궜고 시간 나면 저희 부부는 병원에 입원하신 외로운 노인들을 찾아 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않게 새로 오는 이민들을 위하여서 성인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칠 기회가 생겼습니다. 전 제가 영어를 몰라 불편할 때를 생각하면서 정말 열심히 가르쳐 드리며 미세스 그리어슨께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라는 그 말씀이 성경 말씀 다음으로 많이 쓰는 말씀을 눈앞에 읽고 다니는 듯 부지런히 도왔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돈을 주니까 억지로가 아니고 즐겨서 남을 돕는다는 것은 큰 기쁨을 안겨줍니다. 기쁨은 감사를 가져오고 감사는 우리의 삶에 활력소를 줍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만남이 끊어지고 서로 등을 돌리고 TV 앞에만 앉아 있게 되니 자연 친구에게 전화도 걸고 싶지 않은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그 우울증에 힘들었기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그 우울증에 힘들었기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코로나에 겹쳐 전 54년 반을 살던 제 그늘이 되어준 남편 서세모가 훌쩍 제 곁을 떠나 천국에 갔으니 매사에 자신이 없고 홀로 설 수가 없다는 좌절감에서 오랫동안 고상을 했습니다. 애벌레가 누에라는 딱딱한 껍질을 뚫고 나와야 아름다운 나비가 되어 자유롭게 훨훨 나르게 됩니다. 누구도 도울 수 없고 오로지 자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 팬데믹으로 아직까지 좌절되어 집에만 계시는 분들이 계시면 힘을 내십시오. 우리 자신 위에는 우리를 창조하신 위대한 파워, 힘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름다운 무지개가 활짝 펼쳐지는 희망을 바라보며 새로운 발걸음을 함께 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서영심의 이런 얘기 저런 얘기는 우리 한인사회의 건강과 보톡스, 필러, 실 리프팅을 통해 아름다움까지 책임지는 서필립, 칸나독고 클리닉 협찬으로 보내드렸습니다.